시간 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전에 제가 관광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거의 몸이 쉬어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온 것 같아요. 혀가 다 갈라 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클리너로 혀를 빡빡 닦은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클리너로 혀를 닦을 때 다 닦아서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이 좀 간이 있는 음식은 먹으면 엄청 짜릿짜릿하게 아파요. 막 따갑고 그래서 뜨겁고 이런 거를 전혀 못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또 선생님이 혀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뿌릴 때면 완전히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제가 좀 완치되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완치되는 게 아니라고 피곤하기만 하면 다시 재발한다고 그래서 너무 고민스럽죠. 제가 이렇게 한 6, 7년간 쭉 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혀가 보호막이 다시 생성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발되지 않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정말 완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은데 이게 설태를 너무 많이 벗겨내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길 것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지금 환자분 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환자분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빡빡 닦은 거랑 피곤하게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빡빡 닦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혀 자체가 재생이 엄청 잘 됩니다. 한두 번 빡빡 닦은 거 갖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계속 되게 강력한 텅 클리너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닦게 되면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피곤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와 관련된 면역성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분 연령대로 봐서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결감 증후군 이런 것도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외과나 구강내과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피곤하면은 혓바늘이나 아니면 입 천정이 이렇게 하얀 게 생겨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픈데 맞아요. 저분은 꽤 오랜 시간 고생했잖아요. 혹시 네.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입안이 헐었다 그러면은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환자분의 혀 모양을 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상처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상처가 없는데 그런 자결감이 있는 상태인지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예후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혀의 앞면 설태를 봐야겠고 그 반대쪽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뒷면에는 뭘 봐야지 될까요, 강 교수님? 혀 뒤도 봐야 되는구나. 예, 혀를 내밀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혀 아래쪽 네. 그쪽에 보면 저기 보시죠? 저기를 보라고. 예, 정맥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보는데 저 정도면 괜찮은데 저게 지나치게 도드라져 보이거나 부풀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 정맥혈이 우려이 되는 거니까 심장의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소보다 유난히 저게 불룩 튀어나왔다면은 혹시 심장 질환에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예전에 사실은 아이들 영어를 잘한다 해서 이 혀 뒷면을 짧은 아이를 좀 이렇게 수술해 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그게 혹시 또 건강 관리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전공의 때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발음 잘 하는데 설소대 수술한다고 해서 영어 발음이 향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안 않고요.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영어 책 더 많이 읽으면 영어 발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소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 설소대가 혀를 아까 보신 그 정맥 가운데 이렇게 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조직인데 그게 이제 그걸 이렇게 짧게 잡아 당기게 되면은 혀 운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 발음
발음도 짧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혀에 원만한 이제 운동이 안 돼서 음식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침을 삼킨다든지 이런 거에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치과 선생님이나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이제 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바로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설소대하고 영어 발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혀의 앞면, 뒷면 보셨으면 크기와 또 모양도 보셔야 된다고 해요. 보실까요? 크기와 입자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군요. 예, 혀가 그 정상보다 커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작아도 정상이 아닙니다. 혀가 정상보다 커져 있는 상태, 그걸 반대설, 이 살찔 반자, 클 반자입니다. 저렇게 보신 것처럼 혀가 커 보이죠. 네. 근데 저거는 보면 색깔이 좀 정상에 가깝죠. 네. 색깔이 정상에 가까우면서 저렇게 좀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런 경우는 몸에 뭔가 기와 열이 좀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음기가 부족한 상태이고 방금 보신 것보다 색깔이 좀 희게 가깝게 담백하면서 커져 있다면은 몸이 숙이하고 습기가 쌓여 있는 것. 일단 혀가 커졌다면은 담이나 뭔가 맺혀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혀가 또 막 부풀어 오르는 종창설도 있습니다. 많이 부풀어 올랐죠. 특히 오른쪽에 있는 붉은 걸 보시면 저거는 열도 있으면서 태도 많이 끼어 있고 몸속에 습기나 열이 많이 꽉 쌓여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보면 약간 흰 태도 보이면서 좀 뭔가 밝지 못하고 어두운 색이죠. 그죠? 저런 색깔은 몸에 심하게 음식이나 약물이나 알코올, 술에 중독된 상태가 심한 경우 아마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혀가 늘어났다고 해외 토픽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런 중독이 맞아요. 아주 심한 경우에 혀가 아주 늘어나서 입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게 종창설입니다. 저런 거고. 또 그 정반대로 혀가 작아져서 혀를 갖다가 이빨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단축설도 있습니다. 짧아져요? 혀가 작아진 거. 예,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몸 상태가 매우 허약하거나 기가 많이 빠져 있거나 뭐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습기라든가 열이 많아서 있는 상태이고 반면에 왼쪽에 있는 것은 몸에 기와 혈이 너무 부족하고 쇠약해서 나타날 때 저렇게 작아져서 나타나는데 둘 다 좋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혀 상태 하나만 봐서도 저렇게 다양한 게 있는지 몰랐는데요. 근데 교수님, 가끔 자고 일어날 때 혀에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빨 자국 같은 게 나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겁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가장자리. 정상이 아니죠. 치흔슬입니다. 이빨 치자 흔적 흔자 치흔슬이라는데 그것은 몸에 신장과 비장의 양기가 매우 허약하다. 그럼 몸이 아주 냉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몸이 비만하면서 습기라든가 심한 상태, 몸에 비만한 분이 땀도 안 흘리고 운동 안 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신경을 과도하게 써도 저렇게 톱니바퀴 이빨 자국이 나타나 보입니다. 네네. 저게 치아 건강에도 안 좋다면서요, 이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희 치과에서는 뭐 명확한 크기에 문제가 없고 혀도 부어 있지 않는데 치아 자국이 이렇게 난 경우에는 이제 이 약물기라든지 이갈이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며칠 동안 방송 나온다고 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해보니까 네. 아침에 입 닦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단순 며칠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이 약물기가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치아뿐만 아니라 저작근, 턱관절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치 치료를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자국 정도가 아니라 이게 패여가지고 논바닥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갈라짐인데 혓바닥이 막 갈라지고 그래요. 예, 뭐 정상이면 절대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 갖다가 갈라질 열자 열문설이라 합니다. 몸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몸에 열이 많아서 몸에 진액이 빠졌다거나 한 건데요. 오른쪽 편에 붉은색을 보면은 저거는 열이 많아서 열 때문에 몸에 물기가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거고 왼쪽 편 보면 좀 맑은 색이면서 갈라져 있죠. 저 때는 몸에 기가 부족한 혈이 부족하거나 저런 게 주로 어떤 분이 나타나면은 노인분들이 고기나 생선, 과일을 잘 안 드시고 식사량이 몹시 부족한 분들 또 당뇨병이나 만성질환 않고 몸이 많이 쇠약해진 분들에 나타나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아까 실시간 궁금증에도 뭐 혀가 살짝 갈라졌다는 상담이 있었지만 네. 구강외과에서는 이렇게 갈라진 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혀가 갈라진 현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천적으로 원래 이렇게 생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일생을 사시면서 계속 이렇게 외상을 입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결핍, 비타민 부족, 당뇨, 면역 질환 이런 것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치료하는 방법, 이제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 치료가 되겠고요. 이 갈라진 거 혀 자체에 대한 치료는 그쪽으로 감염이 되지 않게 세균이 들어간다든지 음식물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게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몸 상태를 조금 더 많이 전신적인 상태를 좀 이렇게 보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요. 한의학적으로는 저렇게 혀가 저런 상태가 되면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금 몸이 조금 허약하면 저렇게 절대 갈라질 수가 없죠. 오래도록 심하게 허약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빨리 상세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료법도 아까 보신 것처럼 혀가 붉으면서 갈라졌다면 열도 내려주고 음기를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요즘 나오는 뽕나무 열매 오디라든가 자두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고기 생선 같은 것을 많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혀가 맑은 색이면서 갈라져 있다면 빨리 기운을 보충해주고, 역시 음식을 잘 드시고 고기, 생선, 소고기, 닭고기, 조기, 갈치 이런 것을 잘 드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꾸준히 해서 금방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혀의 모양도 굉장히 신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이 아니고. 휘어진 혀가 있다고. 어떨 때 혀가 휘어질까요, 강 교수님? 예, 화면 한번 보시면은 혀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는데 혀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기울어진 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바르게 내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혀를 움직이는 설하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지배하는 뇌 부위가 손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을 경우 저럴 수가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한번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편마비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30%에서 저처럼 혀가 옆으로 휘는 게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애매한 진단이 있는 사람에서 이 혀가 휘는 걸 가지고 뇌졸중을 조기 진단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뇌졸중은 응급 상황으로 이를 수 있는 중환병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떼볼까요? 혀 표면의 변화를 살펴야 된다. 표면에 어떤 변화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게 혀가 헐었다. 약간 페인 증상 이런 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면역에 문제가 생긴 아프타성 구내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물집, 지금 여기 보시는 저렇게. 것처럼. 네, 근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고 주변이 좀 이렇게 단단하다 그러면은 좀 나쁜 이게 악성 종양 같은 거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관찰되는 것처럼 이게 조금 파이고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아프타성 구내염을 의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축성 설염이라고 해서요. 이제 혀 위에 부분 보면은 융단처럼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유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로 저희가 맛도 느끼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노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캔디다 같은 진균 감염, 그러니까 곰팡이 감염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얗게 되는구나. 네, 이제 그게 양상이 여러 개도 나타납니다. 저렇게 하얀 띠가 생겨서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저렇게 유두가 다 없어지는 경우도 맨들맨들해질 수도 있고. 맨들맨들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 빈혈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저렇게 위축성 설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상 소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찾아보는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